서울의 옛 시간을 따라 걷는 종로구 2박 3일 코스. 둘째 날은 북촌과 창덕궁을 지나 낙산공원에서 흥인지문 광장까지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한 동네입니다. 북촌의 여러 갈래 길 중에 개인적으로 오래 머물고 싶었던 길들을 따라 걸으며 맛집과 천천히 쉬어가기 좋은 공간들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북촌 삼청로는 옛 물길을 따라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전시 공간과 작은 가게들이 이어지는 문화거리 주변만 둘러보다 가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 더 위쪽으로 걸어가면 삼청동 특유의 한적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문화거리를 지나면 보이는 삼청동 수제비는 1980년에 문을 연 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맛집인데요. 얇은 수제비와 멸치 육수의 깔끔한 맛이 잘 어울리고 쭈꾸미 볶음도 맛있어 함께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제비집 바로 옆 골목에는 카페 포스톤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창 너머로 삼천동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마시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삼천공원까지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데요. 삼천공원 숲속 도서관도 오래 머물며 책 읽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산길을 좋아하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15분 정도 대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성곽길과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서울시 우수조망 명소로 소개되는 말바위 전망대를 볼 수 있는데요. 널찍한 바위들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다시 삼청로로 내려와 북촌 한옥마을로 향합니다. 한옥마을은 보통 안국역에서 북촌로를 따라 올라가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익숙한데요. 삼청로에서는 한옥마을로 바로 이어지는 작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삼청동 수제비 맞은편 작은 골목 안쪽에 돌담 옆으로 이어지는 삼청동 돌계단이 나옵니다. 점점 가팔라지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북악산 자락과 삼청동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한옥마을 골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멀리 N서울타워가 함께 보이는 북촌의 대표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원래 이곳에는 규모가 큰 양반집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1930년대에 조선인들을 위한 개량 한옥들이 들어서며 지금처럼 촘촘한 한옥마을의 모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 조용히 둘러보아야 하는데요. 골목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사진을 남기고 싶은 풍경들이 이어집니다. 한옥마을에서 북촌로로 나오면 큰 길가에 쉬어가기 좋은 카페들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오설록 티하우스를 자주 찾게 되는데요. 입구가 안쪽에 숨어 있어 찾아 들어가는 재미가 있고 위쪽에서는 북촌 전경을 바라보며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말차 오프레도를 비롯해 다른 메뉴들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배를 조금 채우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소금집 델리에 들러보셔도 좋습니다. 직접 만든 소시지와 햄을 사용하고 제주 흑돼지 햄으로 만든 잠봉베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촌에는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북촌로와 안국역 근처에 있는 곳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를 곳은 골목 안에 자리한 백인제 가옥입니다.
친일파 한상용이 지은 집으로 이후 여러 주인을 거쳐 조선 제1의 외과의사라 불렸던 백인재 박사가 머물게 된 공간입니다. 근대 한옥 특유의 분위기가 잘 남아있고 영화 암살과 재벌집 막내 아들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거나 가옥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머물기 좋습니다. 북촌로 5길에 자리한 서울교육박물관은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에 생긴 공간입니다. 전시관 안에는 옛날 교실과 교육 현장을 재현한 모습이 이어져 있어 그 시절을 떠올리며 천천히 둘러보게 됩니다. 바로 뒤에는 정독도서관이 이어집니다. 이곳 정원은 봄의 벚꽃 스팟으로도 유명한데요. 학교 운동장의 분위기도 함께 남아있어 잠시 앉아 쉬고 싶어지는 곳입니다. 안국역 근처에 자리한 서울공예박물관도 옛 풍문여고 건물을 개조한 공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북촌은 왕족과 사대부들이 머물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공예품을 만들던 장인들도 이 일대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그런 공예의 흐름을 이어온 공간으로 조선 왕실과 일상에서 사용되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획 전시와 무료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어가고 싶다면 차분하게 꾸며진 1층 공예 도서실도 좋지만 근처에 자리한 카페 리와인드도 추천합니다. 공예 박물관의 외관과 연두빛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이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커피도 맛있지만 말차 종류의 음료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윤보성길 위쪽에 있는 티테라피는 전통차와 팥빙수를 즐길 수 있는 고즈넉한 카페입니다. 근처에는 등갈비 국밥을 판매하는 아남도 있는데요. 워낙 찾는 사람이 많아 미리 대기를 걸어두고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국밥은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간이 잘 배어 있고 고기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오징어 먹물로 바위를 표현한 돼지 안심 튀김도 함께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걸어볼 길은 개동길입니다. 개동길은 위로 올라갈수록 레트로한 분위기와 한적한 느낌이 이어집니다.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한옥 공간들도 여러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촌문화센터는 1920년대에 양반집 구조를 축소해서 지은 한옥입니다. 관광지도와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여행을 시작할 때 들르기도 좋은 곳인데요. 신발을 벗고 대청마루에 올라가 보거나 사랑채 안에 머무르며 한옥 생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동 배렴가옥과 창덕궁 길 쪽에 있는 고희동 미술관 등 자유롭게 쉬어가거나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공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북촌문화센터 주변에는 오래된 분위기의 식당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중 밀과 보리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대기가 길 때면 맞은편 안동 송칼국수로 곧장 들어가곤 합니다. 가정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 먹는 안동국시와 늙은 호박전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요즘엔 외국인 여행객들도 한국 분식을 찾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오랜만에 분식이 당긴다면 개동길 중앙에 있는 모퉁이네를 추천합니다. 전체적으로 맛이 깔끔한 편인데요. 라면과 떡볶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라볶이도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티카페 델픽이 보입니다. 대표가 살던 집을 개조한 공간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기와지붕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차와 유명 작가들의 도자기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옆 길가에는 델픽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라이프스타일 편집숍도 함께 이어집니다. 북촌 골목들을 천천히 걸어본 뒤 바로 옆 창덕궁으로 향합니다. 창덕궁은 5대 궁궐 가운데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자연 지형을 따라 지어진 궁 안을 걷다 보면 숲속에 들어온 듯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들도 경복궁보다 창덕궁에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왕실의 비밀 정원인 후원은 별도로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예약이 번거롭더라도 함께 둘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왕비와 왕실 가족이 생활하던 공간인 창경궁을 함께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궁궐 뒤로 엔서울타워가 함께 보이는 풍경을 감상해보고 안쪽 춘당지를 산책하듯 천천히 둘러봅니다. 창덕궁 아래로는 종묘와 서순락길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서순락길로 내려가셔도 좋지만 해질 무렵에 낙산공원 풍경을 먼저 담아보기 위해 해화역 방향으로 향해 봅니다. 해화역에서 마로니에 공원 사이길로 들어가 낙산공원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면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곳곳에 보이고 중간중간 보이는 소박한 서울 풍경 덕분에 걷는 시간이 꽤 즐겁게 느껴집니다. 낙산은 조선시대 한양을 둘러싸고 있던 4개의 산 가운데 하나로 비교적 낮고 완만한 편이라 가볍게 오르기 좋습니다. 한양도성 성곽길 풍경도 인상적이고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의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멀리 보이는 북한산 풍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노을이 질 무렵이면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남깁니다. 해가 진 후 푸른빛이 내려앉는 블루아워의 분위기도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밤이 된 뒤 다시 올라와 야경을 보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낙산공원 아래에는 도심 풍경의 여운을 이어가기 좋은 카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화마을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기 좋은데요. 갯불은 테라스 끝에 앉으면 도심을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고 산 1-1은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머물기 좋습니다. 성곽길에 자리한 전통 요리주점 다락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성곽 너머로 이어지는 동쪽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한 분위기에서 즐기고 싶다면 이화마을 아래에 자리한 카페 코기토나 달팽이길 주변 가게들을 함께 둘러보아도 좋습니다. 여수서대는 자리가 많지 않은 편이라 전화로 창가 자리를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음식도 전체적으로 맛있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울 풍경은 낙산공원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기억에 남습니다. 달팽이길 아래로 내려가면 개성 있는 가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조용히 들렀다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화마을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성곽길을 따라 내려와 흥인지문공원으로 향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성곽을 걸으며 경치를 즐기는 걸 순성이라 불렀는데요. 이 길을 걸으며 과거시험 합격을 기원하기도 하고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걸었다고 합니다. 흥인지문 공원에 다다르면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 전경을 바라보며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딘가 멀리 떨어진 듯한 기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요.
이대로 밤을 보내기 아쉽거나 출출한 마음이 든다면 동대문역 근처에 자리한 창신 골목시장 코스도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야채 곱창이나 매운 족발을 즐기며 레트로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둘째 날 코스도 함께 걸어보았는데요. 마지막 셋째 날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너도 가봤으면의 서울 종로.